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 국회의원을 만나보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김포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개원한 지 꽤 됐는데 소회 좀 궁금합니다. 예, 아직 그 상임위 구성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아주 기대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방금 전에도 저 공부 모임을 하다 왔는데요. 네. 자체적으로 공부 모임을 꾸려가지고 특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열공 중에 있다는 말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들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포을 사실 상당히 좀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 일꾼의 얼굴이 바뀌었죠. 잠깐 선거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상대방은 재선 현역 의원이었고 이쪽에서는 공천심사에서 컷오프 됐다가 재심을 통해 올라왔는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지역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내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김포을 지역이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지역은 아닙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신인이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네. 공격적인 자세로 선거에 임했었고요. 선거 과정 중에도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김포와 다르게 굉장히 젊은 도시로 변했기 때문에 소통과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렸던 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가 끝나고서 나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 또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던 그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호응하기 위해서 네. 선거 기간하고 똑같이 15일간 감사 인사를 거리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듯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놀랍고 반가웠던 것은 우리 김포 주민 여러분들께서 네.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던 게 저한테는 더 감사하고 좀 뭉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 인사에 깜짝 놀랐다라는 분들 저도 좀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 시작이 됐고 국회로 들어가는 그 찰나 경기도 내 접경 지역들,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포도 역시 접경 지역이죠. 게다가 북한 굉장히 좀 강공태세로 나오면서 남북관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지역민들 직접 만나보셨죠? 예, 많이 뭐라고 만나봤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5월 31일 날 김포시 월권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 사건이 있자마자 우리 많은 김포 주민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께서는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김포시 접경 지역은 전통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이 군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한받아 왔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좀 남북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었는데 다시 이런 문제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특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8천여 개의 제조업체 공장들도 굉장히 네.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제가 경제계 인사들도 만나봤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뿌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김포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대한민국 네. 전체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접경 지역, 주로 농사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조업 등 공장 등등도 800여 개 가까이 있다. 8천여 개 됩니다. 8천여 개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포에 그러하다라고 지금 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 의원께서 내신 1호 법안,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이 부분 잘못하다가는 남남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었고요.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권운동인데 왜 막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남남 갈등이라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여러 군데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 전단 살포 금지법에 좀 찬성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졌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그 김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 법안에 대해서 호응해 주셨고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여러 차례 이미 발의된 적도 있었는데 그간과 좀 다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간의 법들은 남북 교류 협력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좀 제한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남북 교류 협력 촉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류를 잘하기 위한 관련 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좀 전체 목적이라든지 법 체계와 좀 맞지 않고 오히려 그간에 소외되었던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과 거기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이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은 보장에 관한 조항이 추가가 되고 특히 전단을 북쪽으로 보낼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라 이런 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 네. 조항도 함께 삽입해서 네. 이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 만약에 개별법으로 네. 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 또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김포, 을 그곳으로 좀 더 깊은 시선을 좀 돌려볼까 합니다. 이곳 얘기 나오는 부분이요. 사실 신도시하고 농촌 지역이 병존하고 있는 도농 복합 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 사실은 이 부분에 쏠릴 수도 있고 저 부분에 쏠릴 수도 있고 이런 균형을 좀 이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발상의 좀 발상을 좀 전환한다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제가 그 농촌 지역이라고 표현한 곳에 접경 지역이라고 표현한 곳에 8천여 개의 제조 공장이 네.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다음으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드렸더니 좀 깜짝 놀라시기도 네. 하셨는데 이쪽 지역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편이고요. 우리 신도시 지역에는 굉장히 젊은 그 새로운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컨텐츠라든지 여러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전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쪽에서는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즈밸리라든지 최근에 많이 그 인기가 있는 그 애완동물 이런 반려동물 네.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발전 전략으로서 고민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선거 때 많이 말씀드렸더니 네. 많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 보는 틀 자체, 시선을 좀 바꾸면 새로운 해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김포시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광역교통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1호 공약으로도 이 부분 내세우셨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GTX라던가 지하철 연장 등등 다 정부 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자체 간의 협의도 끝내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먼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을 했습니다. 상임위를. 예. 네. 그걸 또 다행히 우리 당에서 받아주셔서 저를 국토교통위원으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 당의 이런 배려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에 3대1 60여 명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5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초선 의원인 저를 여기에 배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문제들을 솔선수범해서 해결하라는 당의 배려이기도 하고 저는 당의 기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2월 달에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 등 GTX-D의 예상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장들이 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상생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또 마침 더불어민주당에 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분들과 함께 네. 의원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차분하게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이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임위 국토위로 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서 해결하겠다. 이 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도농 복합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여쭤봤을 때 보는 시선을 좀 차별화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좀 눈에 띄는 차별된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포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구로 있는 김포 을 지역은 그 신도시가 많은데요. 네. 거기는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도시 먼 곳으로 갈 곳도 없이 바로 김포가 청년 그러네요. 도시고 네.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좀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결국 통학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도시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거리가 일부 좀 멀리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학안전법을 지금 성안 준비 중에 네. 있습니다. 국가가 좀 책임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무상 스쿨버스라든지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준비 중이고요. 네. 그래서 법안이 성안이 되면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 이거 김포 접경 지역에 공장이 8,000개나 있다는 사실. 이 부분 제가 공부가 부족한 부분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그만큼 또 사실은 노후된 공장도 많을 겁니다. 이같이 노후화된 공장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조금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 등등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네요. 예, 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천여 개의 제조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한계 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개별 공장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어서 여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스마트 공장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데 좀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 지역을 방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특정 업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굉장히 기술력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포라든지 화성 또 경남의 김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 공장이 집적된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난개발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난개발 포럼이라는 의원 모임도 있는데요. 네. 그 지역에 이제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모셔서 공부하고 어떻게 지원할까를 연구해 오셨던 20대에도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해서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경력과 더불어서 이제 입법에서의 노력까지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